예, 반갑습니다. 저 바이오프렌즈의 조원준이라고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D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레이 메탄올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메탄올, 지금은 이제 블루 메탄올 정도 수준에서 만들고요. 향후에는 이 메탄올까지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단으로서는 이제 CCU라고 하는 카본 캡처를 이용을 해서 메탄올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가 되겠고요.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 같이 그 메탄올이나 DME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체에서는 주로 가장 그 빅 이슈가 물론 연료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출해서 나오는 CO2를 먼저 포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흡수원 쪽으로 다 이제 그 흡수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아직은 여기까지 가기엔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 그 NDC 목표가 2030년에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 1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산업계에서도 케미칼 플랜트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고 미국도 거의 한 4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왔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로 해가지고 이제 감축 목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뭐 거기까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30년에 40%까지 감축을 한다고 목표는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그 산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메탄올을 갖다가 이 메탄올을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목표에 맞춰서 2030년에 40% 정도 감축하는 여기에 목표를 맞춰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이메탄올 같은 게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그 신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발표 자료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사실 요 발표도 요 전 정권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여기를 통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리고 거기로부터 수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퓨얼에서 이제 오는데요. 이퓨얼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전동화된 예를 들어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도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지열, 뭐 수력 이런 데에서부터 오는 그런 그 전력으로부터 생산되는 이제 그 수소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CO2는 포집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DAC라고 하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CO2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포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완벽한 거의 100% 넷제로를 할 수 있는 그 연료이기 때문에 저것은 충분히 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AC도 상당히 지금 현재 고가이고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국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모 업체에서 한 1톤 정도의 CO2를 포집하는 그런 장치를 뭐 개발했다고 하는 정도이고요. 아직도 저것은 좀 먼 미래 그런 기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그 이퓨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요 전에는 그 파워 투 가스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가스라든가 또는 파워 투 X라고 해가지고 케미컬로 만드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합성연료, 신테틱 퓨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CO2가 이슈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리퀴드로 만들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모빌리티,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용 연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요 코로나 바로 이전까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 연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대부분 제품이 메탄올, DME, 휘발유, 항공유, 경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모빌리티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연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CO2가 나오는 것이 이슈가 되니까 CO2를 감축하는 차원에서 CO2는 포집을 하고요. 대기 중에서 하거나 또는 발생원에서부터 CO2를 포집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수소가 이런 그 풍력이라든가 또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져서 요 CO하고 수소를 합성을 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이퓨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들어지는 제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ppm 단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퓨어하고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CCU에 대한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게 카본 캡처잖아요. 그래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S가 스토리지니까요. 스토리지는 그냥 보신 것처럼 카본 캡처한 다음에 수송을 해가지고 육상이든 파이프든 선박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원유라든가 대염수층, 폐원유 이런 층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것을 CCS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국내도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분지 쪽에도 있고요. 저기 제주도 밑에 제7광구 그 언더로 해가지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그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한 11억 톤 정도 된대요. 그래서 국내에서 CO2를 전부 포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억 톤 정도 나오니까 한 2년 정도밖에 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이런 CCS 사업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그래도 앞으로 지속 가능 뭐 영원히 지속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더 이제 길게 내다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환 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화를 하거나 생물 반응을 시키거나 또는 화학 전환하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고 오늘 주제가 메탄올이다 보니 이런 화학적 전환을 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CO2 포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이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흡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착이 있고 막분리 이런 것이 있고요. 발생원으로부터 각 여러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 기술을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CO2를 포집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이것이 에너지 방금 앞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한 2가지 정도의 라이센싱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솔이라고 해가지고 한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막분리로 하는 데가 에어레인이라고 하는 또 이런 그 충북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요 분리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습식법과 건식법, 멤브레인 요 3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습식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 흡수탑이라는 게 있고 탈거탑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CO2를 흡수를 시켜서 그 흡수된 용액과 같이 CO2를 이렇게 탈거시키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멤브레인은 이런 그 탑들이 보통 이게 상당히 높게 타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장소가 예를 들어 도심이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난방공사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에미션 가스 중에 그 CO2를 포집할 때는 이렇게 멤브레인 같은 걸로 이용을 하게 되면 장소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멤브레인 같은 막분리를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솔이라고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이런 키에솔 공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솔이라고 하는 한전에서 만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 방법으로 해서 흡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마 선박에서 많이 그 CCS 할 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단양에 있는 그 시멘트 회사, 그 성신양유에서 CO2를 포집을 해서 메탄올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저희 2025년도부터 상업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키에졸, 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하루에 50톤에서 최고 150톤까지
CO2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로부터 저희가 메탄올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소 만드는 건데요. 수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겁니다.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알칼라인을 이용하는 이런 전해질을 이용을 해서 하는 알칼라인 전해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표되는 것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팸이라고 하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또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이제 훨씬 열 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분해 효과가 좋은 이런 그 솔리드 옥사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용한 고체 막분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이런 수소 분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경제성이랄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데서 수소 1kg 만드는데 최근에 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그런데 한 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만들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3배 정도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전해 할 때 대표적으로 여기 그 알칼라인 수전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그 수소 얼라이언스에서 나온 프로젝트에 저희 참여를 하려고 들어갔지만 하루에 1톤 정도 생산하는 거라서 상당히 좀 경제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에 한 10톤이든 20톤이든 상당히 좀 캐파가 좀 매스 프로덕트로 좀 돼야지만이 그래도 좀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인근에다가 수소 충전소 인근에다가 뭐 컨테이너 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갔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연료이지만 이제 CO2가 나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스럽게 됐었는데요. 그게 하나 이슈가 됐었는데 천연가스도 CO2가 나오지 않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요. 플라즈마라고 하는 반응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수소를 뽑을 수 있고 카본 블랙으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천연가스가 CH4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본은 카본대로 빼고 수소는 수소대로 빼가지고 수소는 25%, 카본 블랙을 뽑아내고 이때는 전혀 그 CO2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게 보통 SK가 모노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업체에다 투자한 그런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뭐 해보면 수소 딱 진짜 25% 떨어지고요. 카본 블랙이 75%로 해가지고 떨어져서 전혀 그 CO2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카본 블랙은 카본 블랙대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활물질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수소는 수소대로 뭐 수소 스테이션을 쓸 수도 있고 저희가 메탄올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좀 대규모로 생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전기를 태양광을 갖다가 이렇게 깔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면적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혜롭게 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제 실험실 규모로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그 카본 블랙은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라든가 연료전지 응급기에 들어가는 일렉트로드에다가 활용도 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한 70~80% 정도의 성능은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이게 SK가 그 투자한 모노리스에서 현재 아마 그 커머셜 바로 전 단계까지 그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서 CO2를 포집을 해가서 어떻게 갖고 온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수소도 리뉴어블하게 또는 CO2 프리로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그 프로덕트가 그 메탄이나 메탄올, 그다음에 화학 물질, 또 연료로서도 가솔린, 디젤, 그다음에 메탄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이 퓨얼의 그 어떤 전환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이제 분사 창업을 한 회사이고요. 저도 가스공사에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DME하고 메탄올 만드는 이런 플랜트 하루에 10톤을 만드는 데모 플랜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이퓨얼 중에는 그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을 만드는데 여기 또 핵심 기술이 FT라고 하는 피셔 트럭 공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가스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하루에 한 1배럴 정도 만드는 것이 돼 있고요. 화학연구원에서 만든 FT 그 리액터를 갖다 붙여가지고 가솔린하고 디젤까지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메탄올과 DME와 관련된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바이오제닉 CO2를 포집을 하거나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에서부터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매스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거나 뭐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 이름이 바이오프렌즈라고 하는 것이 이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서 들어가 보니 저게 아직은 저희 같은 회사 또는 아마 국내에서 저거 쉽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제성이 없고 여러 가지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는 좀 포기하고 포기보다는 뭐 나중에는 어차피 궁극에는 저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가까운 한 10년 정도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카본은 캡처를 하고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시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수소까지 만들어서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도 2030년 요 이후에는 틀림없이 클린 수소가 나올 것이고 국내에서 뭐 해외에서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 그럴 경우는 아마도 이제 진정한 어떤 이퓨얼, EDM이 이 메탄올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고요. 사실은 이거 플랜트 하나 만드는데 그냥 뭐 5년, 10년 정도 해가지고 바로 접는 게 아닙니다. 플랜트 보통 만들면 20년, 3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 30년 정도 운영을 하고 넥스트로 저희가 이렇게 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짜고 저희 회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탄올이나 DME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뭐 LNG라든가 이런 가솔린 디젤보다는 좀 열량이 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이제 이것이 연료로 쓰려고 그러면 저장 탱크, 저장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이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솔린이나 디젤하고 또 이런 수소를 쓰는 한 중간 정도의 요 에너지 덴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 퓨얼로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정도에는 이 메탄올이나 DME 같은 연료가 쓰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IEA 아레나라고 하는 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소는 기본적으로 이런 리뉴어블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CO2는 포집을 해가지고 메탄올이나 DME를 만들어서 연료 시장까지 가가지고 또 다시 대기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캡처해서 다시 또 만드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카본 캡처 앤 리사이클 해가지고 CCR 프로세스로 되고 이게 결국은 탄소 중립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바이오매스나 리뉴어블 이용하는 것이 정말 그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단양에 있는 시멘트에서부터 CO2 포집해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마도 그냥 블루 정도의 메탄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쓰는 촉매랄까요? 이제 저희 앞서서는 주로 이제 syn가스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CO2에서 메탄올을 만드는데 이 반응은 syn가스에서 만드는 것보다 반응이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기를 다단으로 좀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좀 현재로는 높은 편이고요. 촉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카파 징크 알루미나가 거의 대부분을 쓰게 돼 있고요. 여기에 요것을 조금 더 빨리 이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지르코니아라든가 갈륨 같은 이런 촉매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가장 좋은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카파징크 알루미나에 지르코니아 갈륨 정도, 이런 정도 섞어가지고 메탄올을 제조하는 그런 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시는 조건에서 우리도 한 거의 70에서 80바 정도가 되고요. 온도는 한 260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학연구원에서는 하루에 10kg 정도의 메탄올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이걸 받아와서 지금 하루에 30kg짜리 이제 요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탄올은 케미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선박용이라든가 자동차용 또는 이제 보일러용 연료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메탄올 시장은 캐파는 한 1억 5천 톤 정도가 되고요. 2021년도에 한 1억 톤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작년에 한 1억 1,000만 톤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료용으로 특히 선박용 연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설명됐지만 머스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2023년 3월 현재 한 80척 정도가 발주가 나왔거나 현재 운영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메탄올 선박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탄올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이런 항구가 한 100여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벙커링이라든가 이런 TTS나 C2C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메탄올 연료로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DM이라고 하는 연료도 메탄올에서부터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포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이 전라남도가 그 소형 선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상당히 이제 등유라든가 이런 디젤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시커멓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감축을 하기 위해서 DM이라고 하는 것도 그 디젤을 바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저희 이제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메탄올이라든가 EDM이나 이 메탄올까지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약 3년 정도는 준비를 하고요. 저희 계획도 2026년이나 2027년도에는 이 메탄올 EDM을 이제 만들어서 소량이지만 예를 들어 저희는 한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 만드는 것이 목표여가지고 그 정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DME는 지금까지는 케미칼로 많이 썼고요. LPG랑 혼합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PG 선박에 쓴다 그러면 한 5% 정도 들어가고요. 가정용에 들어간다 그러면 10에서 2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선박용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농촌 분산 발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시장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ME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Q 테크놀로지하고 네덜란드의 LPG 회사입니다. 두 군데가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연간 한 5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는 웨이스트,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자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시장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LPG하고 DME 혼합하는 시장 쪽으로 연료 시장으로 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회사의 보은에 있는 DME 공장입니다. 그래서 한 DME 20%를 LPG랑 섞어서 이 충청권에다가 이제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6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실증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지자체라든가 정부로 이제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연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 협조를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플랜트 동향은 2021년도에 토탈에서 CO2를 포집을 하고 수소는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다시 메탄올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캐나다의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자원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공장이 되겠는데, 상당히 이제 가스화기를 쓰다 보니까 좀 가격이 캐펙스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요거는 노르웨이의 그 CRI라고 하는 회사가 그 지열을 통해서 전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수전해를 통한 수소하고 포집된 CO2로부터 2011년도에 연간 한 4,000톤의 그 메탄올을 만드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이 회사가 중국의 안양시에다가 약 한 11만 톤 정도의 메탄올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현재 2월 달부터 상업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쓰비시 가스앤케미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여전히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레이 메탄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제 그 경제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레이 메탄올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퓨어를 메탄올 시장보다는 가솔린이라든가 이런 그 제트유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합성 연료인 이퓨얼은 메탄가스라든가 이메탄올, 그 다음에 그 FT가스라고 하는 FT 오일, 그리고 메탄올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분류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그림에서는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 뭐 리터당 한 1,600원, 2,000원 이 정도 하는데 현재 자기네들이 제조를 하게 되면 한 7,000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2050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리터당 한 2,000원 정도 수준. 그래서 저희 나라도 2020년, 현재가 아니라 2050년을 보고 그때쯤에 저희가 2,000원 정도의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EPO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본처럼 이런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대부분 개발입니다. 개발이고 2040년 정도쯤 가야 이제 상용화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으로 이쪽에 일본에서도 이런 동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이라든가 미국, 북미라든가 특히 칠레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가 한 300리터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요. 한 300억 정도 들여서 300리터 만들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아마 한 4,000리터인가 그렇게 만들고요. 2026년에 1억 리터 정도까지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들이 계속 이제 되고요. 저희 나라도 아마 2026년이나 2027년쯤에는 이렇게 하나 찍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단양에 저희 시멘트 회사가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에서 시멘트에서 CO2가 나오는데 이것을 포집을 해가지고 현재는 천연가스, LNG를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가스를 만든 다음에 메탄올을 만들고요. 이 메탄올 만든 것 중에 일부 저희가 가지고 와서 DME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넷째로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는 다 끝나고 현재 발주가 나가 있고요. 올해 말부터 해서 이제 건설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 2025년부터는 저희가 연간 한 7,000톤 정도 사이즈의 메탄올을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성인데요. 현재 그레이 메탄올은 요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 400불 정도, 톤당 400불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메탄올 또는 이제 그린 메탄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비쌉니다. 한 1,300불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물론 CO2의 금액을 한 80원 정도, 80달러 정도로 이제 했을 경우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인 거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목표는 블루수소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한 700원 정도, 이런 정도를 이제 보신다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를 좀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도 한 3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되면 한 600원 언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2028년도 그런 정도쯤 되면은 메탄올 금액도 좀 상승을 하니까요. 저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저 정도가 좀 경제성 있는 규모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DME를 만드는 회사는 수입 그레이 수소 한 450원 정도, 그 다음에 저기에서 생산한 650원 정도로 갖다가 믹스 해가지고 이제 DME를 갖다가 판매하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경제성을 좀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지만 저희 회사는 DME나 수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이제 이메탄올, EDME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사업 모델은 이런 CO2를 캡처를 해가지고 블루나 그린 메탄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린 DME, 리뉴어블 DME까지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DME를 만드는 이제
공장도 2개가 있고요. 메탄올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부터 한 7,000톤에서 10,000톤까지 만들어내고 2028년 정도에는 저희도 약 한 10만에서 20만 톤 정도의 아직까지 이메탄올은 아니고요. 블루 메탄올 정도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다음 넘기면 되나요? 선상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이메탄올 생산 시 선상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상에서 이 이메탄올 생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항구로 가지고 와서 어딘가에 포집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메탄올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박에다가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구 쪽으로 좀 빼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AC 기수 프로세스가 아닌 연소 배가스에 대한 CCU 기수는 예, 맞습니다. 사실은 DAC라든가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가 그것이 이제 진정한 탄소 중립인데 당분간은 아마도 이 CCU도 하나의 그 탄소 중립으로 보고 있고요. 비록 50%밖에는 탄소를 저감하진 않지만 우리 30년내가 40% 정도 감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탄소세 문제는 어떻게 사실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게 된다면 50% 정도의 탄소세를 물게 되는데요. 오히려 2030년까지는 우리가 NDC 목표가 40%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2030년부터 2040년까지는 그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도 이제 보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메탄올로 해서 이제 완전한 넷제로 시대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탄소세보다는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